2025년 1월 8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제 글이 길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깁니다. 하지만 도움은 되실 겁니다. 이 글 하나가 하루 웬만한 경제 내용은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겐 득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필요에 의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어제 미국 주요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롯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모두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 하락했는가를 지금부터 공유해보겠습니다. 3. 뉴욕 증시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어제 1.5%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85%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는 리먼 사태였던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 수준이며 2022년에 첫 금리 인상 이후 오르던 금리가 2023년도 10월 헤지펀드 시인 비레크머니 미국 장기물 국채 공매도 사태의 순간 최고가인 5.02%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조차도 4.9%가 넘어서며 무려 2005년도의 금리 수준에 도달해갑니다. 미국은 작년부터 5.5%, 4.5%까지 무려 1%나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가 반대로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4. 어제 주요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지표 자체만 놓고 보면 굿입니다. 하지만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또 마법의 지들 맘대로 해석이 반영이 됩니다. 금리와 관련해선 지표가 좋으니 굳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냐라는 논리죠. 그리고 연준이 올해 6월 정도나 가야 1회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라는 말이 돌자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투자 심리가 어제 무너진 겁니다. 5.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경제 위기를 바이든 정권에 돌리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 그 기저엔 채권 발행이 베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찍어야 뭐든 할 테니까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채권이 많아지면 흔해지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풀었으면 한 페이지도 부족해서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어제의 미증시 하락은 악재는 없지만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투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오늘도 환율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어제 끄적임 13번 항목에 환율 언급을 했습니다. 1450원대 이하로 추세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어제 국내 증시가 열리는 동안 1460원대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0원대로 진입하더니 장이 마감한 이후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빠르게 추가 낙폭을 키우면서 1443원대까지 하락 1450원 이하로 진입을 했습니다. 12월 1718일 이후 처음으로 내려온 1450원 이하의 환율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이나 한국은행 등 정부 외환 당국 차원에서 관리를 하여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환 보유액도 4,150억 달러 내외로 유지가 되면서 환율이 떨어져 원화가 소폭 강세로 전환된다면 국내 증시의 12월보단 유리한 환경으로 봅니다. 7. 밤사이 역외거래로 원달러 환율은 1,455원 내에 거래 중입니다. 8. 어제 국내 증시는 시작은 시원하게 했지만 장 초반에 주도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연속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숨고르게 했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작년 12월보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닥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일간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과 선물, 해칭 거래가 나올 만한 어제였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은 소폭 매도하긴 했지만 지수 전체로는 순매수, 지수 선물도 순매수로 대응해 주었고 환율 역시 1453원대로 내려와 주면서 선방했습니다. 9. 어제 국내 오전장 중에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이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고 최근 시세가 좋았던 양자 암호 컴퓨터, 로봇, AI 등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반대로 바이오와 2차전지가 반등하면서 수급 이동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 쪽도 뉴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10. 엔비디아 CEO인 젠슨항의 기조연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내놓는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AI, 가속기 블랙미를 탑재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성능은 당연히 좋아졌겠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젠슨항 CEO는 AI의 기술 발전 단계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1. 지각 AI 생성 AI 3, 에이전트 AI 4, 궁극적으로 물리적 AI로의 발전을 설명하며 엔비디아가 가려는 방향을 공유했는데 흡사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과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11. 이해를 돕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단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1지각 AI 음성인식 스피치 레커그니션, 추천 시스템 티프 RCSYS, 의료 영상 메더컬 이미징, 이생성 AI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생성 컨텐트 크리에이션. 3. 에이전트 AI 코딩 보조 코딩 어시스턴트 고객 서비스 커스터머, 서버스 환자 관리 페이션트 케어. 4. 물리적 AI 자율주행 자동차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 카즈 범용 로봇 제너럴 로보틱스. 12.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AI의 진심이고 없으면 안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직접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1. 앞으로 몇 년 안에 인류는 태초부터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일반 로봇 공학을 위한 챗GPT의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13. 그가 말하는 건 곧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자아를 가진 로봇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로봇에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로봇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코스모스는 로봇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가상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하여 로봇을 학습하고 움직이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개발 비용을 줄이고
완성도를 높여서 내놓는 플랫폼입니다. 관련 유튜브를 공유하니 시각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 유튜브 comwatch VGSB7TGBOG-5 15 젠슨항 CEO는 로봇공학 생태계의 주요 업체들을 제시해줬는데 안타까움을 넘어 심각한 건 한국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라고 나온 14개의 로봇 중에 중국 업체가 무려 7개로 절반이나 됩니다. 예상된 미래입니다. 부동산 몰빵,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가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정치권 여야 가리지 않고 지들 밥그릇이랑 다음 권력 싸움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지금 전 세계와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기득권자들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를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와중에 글로벌 로봇 회사가 국내에서 나온다면 조용히 숟가락 얹겠죠. 본인들의 치적인 마냥. 16. 한국 증시에서 휴머노이드에 그나마 근접하다 싶은 로봇은 역시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긴 하지만 만약 상장을 한다면 나스닥의 상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외로 합니다. 그래도 로봇 생태계가 커지면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도 분명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나 실적 혹은 대중화가 되기 전엔 모든 회사들이 기대치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매출과 상관없이 주가의 상승은 이어질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의 픽을 단 한 개의 회사도 받지 못했어도 로봇 섹터는 계속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17.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지포스 RTX 50에 삼성전자 GDDR7 이 탑재될 거란 수많은 언론 기사가 결국은 구라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패싱당했습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는 HBM이란 옵션이라도 있고 최근의 주가 상승은 HBM으로 인한 리레이팅이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조차도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그리 애타게 찾는 9만전자, 10만전자는 다음 세대에나 가능할런지도 의문입니다. 18. 일본은 정부가 주도하여 반도체 드림팀이라는 라피더스를 만들어서 삼성과 TSMC와 경쟁하려고 수백조를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고 지원하여 다시 반도체 강국을 만들려고 하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세계 원탑을 위하여 자국의 공장 설립과 보조금 지원 등 아낌없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못해줄 망정 반도체 특별법조차도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또 자기들 지역구에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돈은 뿌리려고 하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지금 한국 대기업의 재벌 세습 문제점이 34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2대까지는 한국전쟁 이후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많은 사업을 하며 자수성가를 하며 만들어왔지만 성장기가 끝나 글로벌 먹거리를 새로 찾아야 하는 단계에서 승계전으로 증여나 상속세 회피나 줄이기 위한 꼼수나 대책으로 세월을 보내고 정작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상태로 그룹 오너 자리에 앉은 많은 상속자들이 현재 한국 대기업을 어느 위치에 놓았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31일 한 해를 정리하며 보내드린 끄적임 38번에 나온 뷰를 아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직은 삼성전자의 호재력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더 악재가 당장 나올 것도 없고 회사 오너 측에서도 현재 가격보다 주가가 더 과도하게 밀리면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등 여러 옵션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추세로 인한 상승은 6만 5천원까지 보되 7만전자 돌파는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진 쉽지 않다고 보고 50-65 영원 구간 박스권을 설정하고 54,00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 등락을 유지합니다. 20. 이번 CES에 주목할 만한 기술이 또 공간 컴퓨팅입니다. 물리적 현실 공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쉽게 애플의 비전 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공간 컴퓨팅을 치셔서 시연되는 영상을 보시며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까진 고글 같은 것을 착용해야 하는 기술이지만 머지않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아이언맨에 나오는 허공에 뜬 창이나 화면을 손으로 조작하는 그런 기술이 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이의 발전과 물리적인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며 상용화 시기를 계속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분야의 진심인 회사는 메타 페이스북과 애플입니다. 21. 메타버스란 용어가 코로나 때 유행했었죠. 메타버스와 공간 컴퓨팅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메타버스는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공간 컴퓨팅은 현실의 공간에 디지털 세계를 입히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이나 회사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뭔가 이벤트가 발생 시 종목을 직접 공유하겠습니다. 22. https:// comINNOTIVAX 스테터스 8762487160485606에 S46 TQQDRA 3WJY BMRVM 75HPPLA 중국의 드론쇼 영상입니다. 한국도 과거 평창 올림픽에서 드론쇼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드론 기술 부동의 넘버 1위는 중국입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드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국내 드론 테마도 계속 눈여겨봐야 합니다. 23. 중국은 전쟁용 드론을 수백만 대를 구매한다고 했고 세계 1위 업체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중국이 대만인들을 흡수할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1. 중국 정부가 중국 드나드는 대만인들 상대로 거주 중 발급 확대 계획. 2. 본토 방문하는 대만인들 상대로 중국 거주 중 은행 계좌, 현지 휴대전화 번호 신청 유도 중. 3. 중국 거주 중은 중국 시민권은 아니지만 이걸 받으면 중국 시민권 따는 게 수월해짐. 4. 이 방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펼쳤던 전술. 칠러 성향 강한 우크라 동부의 시민권 여권 발급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자국민 보호한다는 명분 삼아 개입. 5. 2018년부터 중국은 대만인들에게 거주 중 발급 중. 6. 올해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대만 총리도 이런 단기적인 혜택에 넘어가지 마라 언급. 24. 여기에 중국은 자국의 배가 아닌 것처럼 해서
대만의 해저 케이블 끊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통신수단의 고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인터넷이나 이걸 왜 해저 케이블을 끊는다고 안 된다고 하냐? 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국내에서야 기지국이니 뭐니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는 건 해저에 케이블을 깔았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1년에 수십 차례 대만 주변의 해저 케이블을 실수를 가장한 듯하며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거죠. 25.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이명헌을 허경영했다는 게 진짜 오픈 이야기입니다. 먼저 욕부터 박아보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관기에 미친 X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를 위해 무안의 추모공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무려 460억을 들여서 말이죠. 이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정말 쓸 곳이 없다면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든가 아니 그리고 전라남도 예산을 유가족보다 차라리 다음 사고가 안 나게 여러 제도적이나 물리적 보완을 하는 곳에 써야지 뭔 추모공원을 만든다는 건지 이유야 있겠죠. 죽은 자를 위하는 척 추모공원 조성을 하며 슈킹하는 게 목적이겠죠. 지금이야 잠깐 추모하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안타깝지만 모두가 잊고 삽니다. 엄한데 돈 쓰지 말라고 지역구민들이 한마디 해줬으면 하네요. 지들 돈이 아니니 뭐. 26.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정부가 무조건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화폐 강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에 원화가 똥값 취급받는데 지역화폐를 법적으로 강제까지 한다라 기본소득은 개인적으로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찍어내는 거면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되어야죠.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돈 찍어낸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난리인데 어디 한국 따위가 같은 한국인이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정책에 대하여 언급한 거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하하는 게 아님을 밝힙니다. 지역화폐와 가장 연관이 큰 증시 테마주는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에 대하여 재미난 이야기를 작성을 했다가 다 지운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정책 테마주 중 코나아이가 있구나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7. 1월 말 구정이 짧다는 이유로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한다고 합니다. 내수진작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다들 해외 나가고 자영업자는 텅 빈 도시에서 일주일 이상을 날려야 합니다. 뭐가 내수진작이고 도움이 되는지 그냥 안 하길 바랍니다. 분명하겠지만요. 왜 없는 날을 자꾸 만들어 쉬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28. 2024년 11월 11일 1825번에 처음 소개하고 중간중간 리뷰를 했던 회사인 이수페타시스가 결국은 제2호 인수와 유상증자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덕에 이수페타시스는 장중 급락, 제2호는 급등을 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주가 부양과 주주 환원을 위한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수페타시스 주주들만 소가리를 하겠군요. 제2호에겐 호재입니다. 29.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텐센트와 CATL을 중국 군대와 연계된 기업 목록에 추가하면서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CATL의 글로벌 확장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반대급부로 국내 2차전지 배터리사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산업의 최대 적은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물량과 저가로 공세를 하는 중국 업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성공을 거둔 업체가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세계 경쟁업체들을 저가 맞은 경쟁으로 파산하게 만드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가 한국 입장에선 그리 나쁘지 않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국내 2차전지 섹터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급등 시세보단 등락을 거듭하며 우상향 추세로 기간을 두고 만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 2024년 11월 13일 1222번에 공유했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파킨슨 치료제의 히어로가 되길 바라는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그때 시나리오를 공유했었는데 기간과 가격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 18,000원을 얼마 전에 살짝 터치하고 어제 뜬금없이 장중 15% 내외 상승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당장은 호재도 악재도 없습니다. 이전 임상이 성공적이어서 다음 임상 결과를 기다리려면 텀이 조금 필요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시나리오를 이어서 한 번 더 공유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2-25 영어까지 시세 분출이 가능은 하겠지만 임상 이벤트나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별 호재로 아직은 올리진 않을 거로 봅니다. 가끔 물량을 관리하는 세력들은 주가의 변동성을 적게는 고점 대비 4,050%, 많게는 7,080% 이상 미기도 하고 1년으로 볼 때 주가 변동성이 100% 내외일 때도 있다고 여러 글을 통해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모가 18,00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구간을 잡고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거나 매수세가 없을 땐 매수에 가담하지 않아 18,000원기 중에서도 몇십 %를 더 하방으로 순간적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또다시의 주가 위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가격까지 언급드린 것은 그 정도 급락조차도 감당할 수 있을 때 바이오를 베팅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팁을 드리자면 결국은 올려야 한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모든 임상에 성공하여 치료제로 나오길 바라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30일. 오늘은 미국 증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이 나와도 단기 조정으로 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독감 테마주들이 테마로 수급을 만들어주는지 체크해보면 되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바이오 섹터도 주춤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내 바이오는 국내 금리에 더 예민한 반응을 하니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하락한 게 조금은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큰 컨퍼런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